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레전드 리그는 실전 문제를 빠르게 푸는 시험입니다. 표준교재 제12장 치매 요양보호에 관련된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레전드 15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을 기록할 답안지를 준비해주세요. 한 문제 단위로 정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스스로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양만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문제 1.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은 정상이다. 2. 뇌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다. 3. 혈관성 치매 비율이 가장 높다. 4. 근래의 일보다 먼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해내지 못한다. 5.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입니다. 치매는 뇌에 발생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에 장애가 나타나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질환입니다. 감각 및 운동기관은 온전한데 목적성 있는 행동을 못하는 실행증이 나타납니다. 치매에 걸리면 시공간 파악 능력과 진압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저하되는데 단기 기억력 저하가 먼저 생깁니다.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침착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문제 2.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족의 수발 부담을 증가시킨다. 2.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요법에 해당된다. 3. 맨손 체조하기는 진압력을 향상하는 활동이다. 4. 인지자극 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5. 인지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인지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입니다. 인지자극 훈련은 치매 환자를 돕기 위해 개발된 정신운동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사건에 대한 토론, 단어 게임, 퍼즐, 음악 활동 등을 통해 기억을 자극하는 훈련입니다. 인지자극 훈련은 일반적으로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의 수발과는 관계없고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비약물 요법에 해당합니다. 토론, 게임 등을 통해 기억을 자극하는 훈련이므로 대상자가 움직일 수 없어도 가능합니다. 문제 3.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안전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는 벽에 붙여놓는다. 2. 방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꾸민다. 3. 1층보다는 2층에 방을 배정한다. 4.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여놓는다. 5. 현관 앞에 이동이 가능한 매트를 깔아놓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침대는 벽에 붙여놓는다입니다. 침대를 벽에 붙여두고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둡니다. 화려하고 요란스러운 디자인의 물건들은 대상자를 시각적으로 산만하게 만들 수 있고 문제 행동을 발현시킬 수도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방은 위생적이고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되 2층보다는 1층이 좋고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냉장고에 부착하는 과일이나 야채 모양의 자석은 치매 대상자가 먹을 수 있으므로 붙여놓지 말아야 합니다. 현관 등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전기 코드나 고정되지 않은 양탄자, 깔개 등은 두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4.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1. 달력 만들기 2. 악기 연주하기 3. 선 따라 그리기
4. 물건값 계산하기. 5.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달력 만들기입니다.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을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시간과 관련해서 진압력이 저하되면 날짜, 요일, 시간을 자주 착각하게 됩니다. 예시에서 시간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달력 만들기입니다. 문제 5. 시설 침해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둔다. 2.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화장실 안에 잠금 장치를 만든다. 4.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5. 세면대 위에 큰 거울을 설치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입니다. 화장실 복도에 화분과 같이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올 때 잠긴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화장실 안에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둡니다. 치매 환자에게 나타나는 거울 망상증은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면서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거울을 깨기도 하는 증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거울은 가리거나 치워야 합니다. 문제 6. 제가 치매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2.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 3.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4.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놓는다. 5. 출입이 쉽도록 둥근 모양의 문고리를 설치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입니다. 대상자가 밤에 갑자기 잠에서 깨서 화장실을 갈 수 있으므로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둡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면서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거울을 깨기도 하는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거울은 가리거나 치워야 합니다. 침대를 벽에 붙여두고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둡니다. 난간, 출입구, 난로 주변에는 밝은 색의 야광 테이프를 붙여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고리는 열고 닫기 쉽도록 막대형으로 설치합니다. 문제 7.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2.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3. 현관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로 설치한다. 4.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둔다. 5. 방에 큰 거울을 두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입니다. 계단의 윗부분에는 간이문을 달아 치매 대상자가 그곳까지 왔다가도 되돌아가게 하고 특히 야간에 굴러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현관 출입문을 투명한 유리로 하는 것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리문을 사용할 경우에는 눈높이에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현관 등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전기 코드나 고정되지 않은 양탄자, 깔개 등은 두지 않아야 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면서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거울을 깨는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거울은 가리거나 치워야 합니다. 문제 8.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2. 큰 유리창을 투명하게 하여 밖이 잘 보이게 한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방 안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4.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으로 배정한다.
5. 방안이 따뜻하도록 대상자 옆에 난로를 켜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입니다. 침대를 벽에 붙여두고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둡니다. 큰 투명 유리창 설치 및 난로를 켜두는 것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잠긴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방은 2층보다는 1층이 좋고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 9. 제가 치매 대상자의 생활 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방은 가족과 멀리 배치한다. 2.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놓는다. 3.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 4. 출입이 쉽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5.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입니다. 잠긴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방은 2층보다는 1층이 좋고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난간, 출입구, 난로 주변에는 밝은 색의 야광 테이프를 붙여 놓아야 합니다. 문고리는 열고 닫기 쉽도록 막대형으로 설치합니다. 문제 10.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문 안쪽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2.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3. 채광을 고려하여 방은 1층보다 2층에 배치한다. 4. 모기약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장대 위에 둔다. 5.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열전 도율이 높은 것으로 감싼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경우에는 시력이 약화되고 색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난간, 출입구, 난로 주변에 밝은색의 야광 테이프를 붙여 놓아야 합니다. 잠긴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방은 2층보다는 1층이 좋고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약, 성냥 등 위험한 물건은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합니다. 열전 도율이 높으면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 11.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2. 여가 활동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3. 가구를 바꾸어 기분 전환을 돕는다. 4.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5.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해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입니다. 대상자에게 맞는 일정을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익숙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갖게 하거나 가구를 바꾸는 것보다는 대상자의 환경을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가 활동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는 예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하여 잔존 기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문제 12.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방문은 어두운 색으로 칠한다. 2. 밤에도 나처럼 환하게 불을 켜둔다. 3.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4. 투명한 유리 출입문을 설치하여 깨끗하게 관리한다. 5.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대상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앉은 자세에서 일상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는 시력이 저하되고 색의 구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문은 밝은 색으로 칠해야 합니다. 시간을 잘 인식하도록 낮에는 밝게 하고 밤에는 밝지 않게 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방은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1층으로 배정합니다. 투명한 유리 출입문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 13.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안전을 위해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2. 평소에 즐기던 음주 습관을 유지하게 한다. 3. 기분 전환을 위해 액자를 매일 바꿔 걸어준다. 4.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쓰게 한다. 5. 복용하던 치매약을 스스로 관리하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쓰게 한다입니다. 입소 시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사용하게 함으로써 대상자의 환경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차원에서 환경을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게 한다거나 음주 습관을 유지시켜준다거나 액자를 매일 바꿔서 걸어준다거나 치매 대상자에게 치매약을 스스로 관리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사례들입니다. 문제 14. 제가 치매 대상자의 부엌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과일 모양 자석은 냉장고에 붙인다. 2. 유리그릇은 보관장에 넣고 보관장을 잠가둔다. 3. 부엌과 거실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주방용 랩으로 감싸둔다. 5. 음식물이 담긴 쓰레기 봉투는 부엌 안쪽에 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유리그릇은 보관장에 넣고 보관장을 잠가둔다입니다. 깨지기 쉽거나 위험한 물건은 보관장에 넣고 자물쇠로 채워둡니다. 냉장고에 부착하는 과일이나 야채 모양의 자석은 치매 대상자가 먹을 수 있으므로 붙여놓지 말아야 합니다. 문턱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온수 파이프를 주방용 랩으로 감싸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부엌간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15.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용약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2. 욕실 세제는 세면대 위에 둔다. 3.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4. 과일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5. 온수 수도꼭지는 투명 테이프로 표시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경우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은 반드시 잠궈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도움 없이 약을 먹지 못한다면 복용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약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꼭 필요할 때만 약을 준 후 환자가 약을 삼켰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과일 모양의 자석은 치매 대상자가 먹을 수 있으므로 부착하면 안 됩니다. 온수 수도꼭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문제 16.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은 1.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 2. 운동 시간을 매일 다르게 한다. 3. 산책로를 자주 바꾸어 걷게 한다. 4. 다리 운동에서 목 운동으로 진행한다. 5. 팔다리 관절을 빠르게 움직이며 운동하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며 운동량을 점차 늘립니다. 대상자에게 혼란을 막기 위해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을 말해줍니다. 운동은 머리부터 시작하여 다리까지 천천히 진행합니다.
노화로 인해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이 제한된 치매 대상자가 팔다리 관절을 빠르게 움직일 경우 균형 유지가 어려워 낙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17.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물은 예쁜 유리컵에 담아준다. 2. 생선 가시는 미리 발라서 준다. 3. 앞치마보다는 턱받이를 대준다. 4. 졸려할 때는 식사를 천천히 준다. 5.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쥐어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생선 가시는 미리 발라서 준다입니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릇은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합니다.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입힙니다. 치매 대상자가 졸려하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 손잡이가 크거나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줍니다. 문제 18.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가벼운 숟가락을 준다. 2. 음식을 모두 섞어 제공한다. 3.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 4.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 위에 둔다. 5. 그릇은 대접보다는 접시를 사용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경우에는 앞치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놓아야 합니다. 소금이나 간장 같은 양념은 식탁 위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합니다. 문제 19. 식사를 거부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약물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 2. 모든 음식을 섞어서 갈아준다. 3. 식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4. 음식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5. 본인의 식사를 직접 준비하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약물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1. 입안에 상처가 있는가? 2.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진 것인가? 3. 대상자가 수저의 사용법을 잊었는가? 4. 시력에 문제가 있어 음식에 혼란을 느끼는가? 5.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인가? 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놓아야 합니다. 식사해야 하는 이유 설명, 본인 음식 요청, 본인 식사 준비 등은 치매 대상자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문제 20.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식사할 때까지 옆에 계속 있어준다. 2. 계속 거부하면 음식을 치운다고 한다. 3.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4.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5. 스스로 먹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놔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식사하는 방법을 잊어버려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문제 21. 평소에 식사를 잘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식사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게 한다. 2.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묻는다. 3. 자극적인 음식으로 식욕을 돋운다. 4. 틀니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 5. 식사를 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틀니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1. 틀니가 잘 맞지 않는지,
2.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3.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진 것인지. 4. 대상자가 수저의 사용법을 잊었는지. 5. 시력에 문제가 있어 음식에 혼란을 느끼는지. 6.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인지 등입니다. 문제 22. 치매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 하루에 2끼만 제공한다. 2. 반찬 가짓수를 줄여 제공한다. 3. 매 식사 후에 소화제를 제공한다. 4.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5. 쓴맛이 나는 재료를 음식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입니다. 대상자가 과식하는 경우에는 그릇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사량을 조절합니다.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줍니다. 대상자가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기호에 맞는 대체 식품을 이용합니다. 대상자가 워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간식과 교환합니다. 문제 23.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2.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3.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4.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5. 음식은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경우에는 앞치마입니다.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합니다. 식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규칙적인 시간에 드실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물을 마실 때 흘릴 경우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합니다. 음식을 섞어 제공하는 것은 안 됩니다. 치매 대상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놓아야 합니다. 문제 24.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다. 2.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3.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한 번에 많이 준다. 4. 치매 증상이므로 개의치 않고 용물을 본다. 5.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식사했음에도 밥을 달라고 하는 경우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2.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둡니다. 3.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문제 25.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2. 식전에 사탕을 제공하여 식욕을 돋운다. 3.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4.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5. 식사 시간에 졸려 하더라도 제 시간에 먹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입니다.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 손잡이가 크거나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줍니다. 그릇은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합니다. 빈속에 사탕을 먹으면 사탕의 당분이 단기간에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만들고 혈당을 갑자기 상승시킵니다. 소금이나 간장 같은 양념은 식탁 위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졸려하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26. 수저 사용이 어려운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을 갈아 빨대로 먹게 한다. 2. 수저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게 한다. 3. 식사를 마칠 때까지 먹여준다. 4.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5. 경관을 통해 영양액을 제공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입니다. 식사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줍니다. 이 밖에 대상자가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기호에 맞는 대체식품을 이용합니다.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간식과 교환합니다. 대상자가 과식하는 경우에는 그릇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사량을 조절합니다. 문제 27. 치매 대상자가 점심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밥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이 빈 그릇이 어르신이 드신 거 맞지요? 2. 그새 깜빡하셨네요.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3. 지금 2시예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4. 몇 시에 점심을 드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5. 언제 식사했는지 다른 분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지금 2시예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입니다. 대상자가 먹을 것을 계속 원하는 경우 가볍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간식거리는 소화되기 쉽고 열량이 적은 음식들로 소량씩 준비해 두었다가 드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식사 외에 다른 활동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 섭취 관련해서 치매 대상자와 대립하거나 치매 대상자에게 화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28. 치매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 베개 솜을 먹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수면제를 먹여 재운다. 2. 장갑을 끼고 자게 한다. 3. 솜을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4. 가족에게 새 베개를 사오게 한다. 5. 솜 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솜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한다입니다.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 베개 솜을 먹고 있을 때는 솜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합니다. 이 밖에 식사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줍니다. 대상자가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기호에 맞는 대체식품을 이용합니다.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간식과 교환합니다. 대상자가 과식하는 경우에는 그릇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사량을 조절합니다. 문제 29. 낮 동안 두리번거리며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출입문을 열어둔다. 2. 주위를 어둡게 한다. 3. 좋아하는 간식을 권한다. 4. 배회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5.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좋아하는 간식을 권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배회를 하는 경우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간식을 제공함으로써 배회를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초조한 표정으로 배회할 때는 대소변을 보고 싶은지 확인합니다. 옷을 벗으려고 하며 초조하게 배회할 때는 옷이 젖었는지 확인합니다. 배를 움켜잡고 배회할 때는 복통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침구에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합니다. 1번, 출입문을 열어두거나 2번, 주위를 어둡게 하거나 4번, 배회하는 이유를 묻거나 5번,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하는 등의 예시는 치매 대상자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엉뚱한 사례들이므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 30.
치매 대상자가 치킨 냄새가 난다며 없는 치킨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왜 갑자기 치킨이 생각나셨어요? 2. 무슨 말씀이세요? 치킨은 없어요. 3. 치킨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 4. 어제도 그러시더니 오늘 또 그러시네요. 5. 치킨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치킨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입니다. 음식 섭취 관련 대처 방법에서는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킨을 달라고 하면 함께 드시러 나가자고 하고, 생선을 굽자고 하면 저와 함께 한번 구워봐요라고 말하고,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하면 부침 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라고 말합니다. 식사했음에도 밥을 달라고 하면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합니다.